시장통 사람들은 다들 말합니다. 김 여사는 억척이지. 근데 결국 세상은 힘센 놈들 편이잖아. 틀렸어요. 저는 스스로를 졌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이라고 불러왔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긴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김명자, 59에서 60 넘어가는 시장통 김여사. 30해를 넘게 명자 반찬 가게를 지켰습니다. 손때 묻은 스테인리스 진열대, 파 묻히는 내 손목에 굳은 살, 새벽마다 불 켜진 좌판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멸치볶음 냄새, 그게 제 전부였죠.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고 남은 건 대학 붙었다며 집 나갔던 자식 둘, 아들 준호, 딸 미영, 그리고 가게. 준호는 사업한다며 서울 변두리에 사무실을 냈고 미영이는 웨딩숍 뒷방에서 사무하던 애. 둘 다 늘 돈이 급했죠.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어미라는 이름으로, 가게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은 오래됐습니다. 일제 때 지어졌다는 붉은 벽돌 아치 아래 장마철이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겨울마다 전기 열선이 나가서 발이 얼어붙는 곳. 그런 시장에도 봄은 와요. 몇 해 전 구청 공무원들이 깃발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상인 여러분, 재개발로 새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들의 말은 사탕처럼 달았죠. 엘리베이터 있는 실내몰, 호텔과 오피스텔, 수변 공원 그림은 무슨 백화점 카탈로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가조합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조합장이란 사람은 새로 시장에 들어와 대형 순댓국집을 연 박용태였고 옆에는 법무법인 어쩌고 하는 현수막 앞에서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총괄 자문 변호사 장세훈입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죠. 재개발 후 예상 분양가 약 600억 규모. 여러분은 황금 티켓을 손에 쥐게 됩니다. 600억. 숫자는 묘하게 사람 귀를 먹게 만듭니다. 시장통이 웅성거렸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저는 그때도 반찬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교자상 위에 떨어진 파 조각을 털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좋아. 근데 선금이 얼만데? 얼마 안 가서 답이 왔습니다. 점포당 분담금 8천만. 철거 전까지 1차 3천, 2차 5천. 조합장은 소매를 걷고 목젖을 흔들며 말했죠. 못 내면 조합원 탈락입니다. 그럼 보상 대상도 아니고 새 상가 배정권도 없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뽀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이에 낀 저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굴렸죠. 은행 대출, 담보, 아들, 딸. 그날 밤 준호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기회야. 나도 투자할게. 근데 엄마 명의로 받는 게 유리해. 이놈의 말은 늘 매끈했죠. 미영이는 다음날 가게로 찾아와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나 웨딩숍서 배운 거 있어. 인테리어? 리브랜딩? 내가 다 꾸며줄게. 대신 나도 지분 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표정은 고객에게 드레스를 권할 때보다 더 욕심에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 말에는 다른 뜻도 있었죠. 지켜보자. 내 자식들이 가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분담금 기한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을 더 만들고 낮에는 상인의 게시판을 읽고 밤에는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그래도 3천을 채우기엔 모자랐죠. 그때 준호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우선 2천.
나머진 내가 빌려서 채워. 어딜 빌렸냐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맡겨라며 웃는데 어미가 뭘 더 묻겠어요. 첫 분담금을 낸 다음 날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조합원 동의서, 위임장, 향후 권리관계 확인. 글씨는 빼곡하고 칸칸이 도장 찍을 자리가 줄줄이.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단, 위임장은 반드시 조합장에게 일괄 위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펜을 멈췄죠. 왜 일괄이에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통합 계약이 편하니까요. 편한 건 대개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동의서만 서명하고 위임장은 가져왔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보여줄게. 직원은 못마땅한 얼굴이었고 저는 모르는 척 가방에 넣었죠. 며칠 후 조합은 갑자기 철거 일자를 발표했습니다. 상인들한테는 임시 매대 있다더니 정작 공문에는 자체 해결. 시장 입구에는 검은 점퍼 입은 용역들이 서성였고 조합장은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상생합시다. 미래를 위해. 상생은 늘 오늘 장사 접어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위임장 왜 안 줬어? 말투가 까칠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지.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누구랑? 아들이 잠깐 눈을 피하더니 슬쩍 꺼내놨습니다. 장 변호사님이랑 얘기했어. 맡기라고. 그래야 배정표에서 유리하대. 배정표라 그건 금보다 무서운 종이죠. 어디에 얼마나 몇 평을 얼마에. 장난 한번 치면 서민 인생 2개는 접힙니다. 저는 위임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합 게시판에 붙은 공문 한 장을 들고 누군가가 제 가게로 들어왔죠. 사장님, 위임 안 하시면 불이익이 툭. 그 사람 말이 끊겼습니다. 제 앞치마에 묻은 고춧가루를 보더니 한 발 물러섰죠. 불이익이면 법에 있는 조항으로 말해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얼버무리며 도망갈 때 마음속에서 작은 불이 붙었습니다. 아, 이 싸움 해볼 만하겠구나. 다음 주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 비상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장은 또 원고를 흔들었습니다. 60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 말 앞에 허리 굽은 김치장수 생선 손질하던 노부부, 붕어빵 굽던 청년이 차례로 옛쪽으로 밀렸습니다. 저도 손을 들여다 내렸습니다. 그때 맨 뒤 구석에서 낯선 젊은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낡은 백팩, 셔츠 소매를 접은 팔. 발언 신청합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좌판하셨죠. 지금은 로스쿨 졸업하고 실무 수습 중입니다. 이름은 홍화진. 그는 조합장과 장 변호사를 또렷하게 바라봤습니다. 조합 정관 14조, 16조. 일괄 위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조합원은 분담금 내역, 보상 기준, 배정 원칙을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실은 비공개라고 하죠? 장 변호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이가 법 공부 좀 했나 본데 실제 현장은 달라요. 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은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프린트를 흔들었습니다. 오늘자로 정보 공개 청구를 조합과 구청에 넣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가야죠. 시장통이 술렁였고 장 변호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내 편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아진을 불러 국 끓인 걸 퍼줬습니다. 일당은 못 줘. 대신 밥은 끝없이 줄게. 아진은 한술 뜨고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배고플 때 제일 용감해져요.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우선 조합의 자금 흐름, 분담금 통장, 용역 계약서, 감정평가서, 배정 원칙 초안, 그리고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아지는 밤새 도서관과 포털을 뒤져 선례를 뽑아왔고 저는 상인들 민원을 걷어 묶었습니다. 명자 반찬 김명자 1차 3천 납부, 2차 기한 연장 요청, 조합 답변 없음, 5호 순대 김영수 위임장 미서명으로 배정 누락 협박. 서류는 기침처럼 쌓였죠. 며칠 뒤 구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가조합 추진 상황 보고. 장 변호사는 PPT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현재 83% 동의, 분담금 76% 납부 완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명자 반찬 김명자입니다. 회의록에 적어주세요. 분담금 납부 비율 산정 방식 및 조합 회계 자료 전면 공개 요구. 회의장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에서 용지 한 뭉치를 꺼냈죠. 그리고 이 녹취록을 제출합니다. 녹취록에는 조합 사무장과 누군가의 통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역비는 키워. 그래야 빼먹을 구멍이 생겨. 배정표? VIP 리스트 따로 뽑아야지. 고층 코너. 응, 장 변화 그분도 알지. 회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장 변호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조합은 해명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세요. 다음 날 새벽 4시. 제 가게 셔터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배신자, 방해꾼. 그 밑에 누군가 부러뜨린 스테인리스 국자도 놓여 있더군요. 저는 페인트 냄새를 맡으며 물을 끓였습니다. 고춧가루를 풀고 다진 마늘을 넣어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까만 비닐을 들고 셔터를 닦았죠. 지나가던 생선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무섭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무서울수록 김치 양념은 진해야 맛있어.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상가조합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행방해 사실 확인 시 손해배상 청구. 용역들은 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쳐다봤고 몇몇 상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얼굴들은 제 가게 앞에서 수줍게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명자 언니 힘내. 우리 애가 내 김밥만 먹는다. 누나 내 가게도 위임 안 했어. 종이봉투엔 따끈한 순대, 봉지엔 여분의 비닐장갑. 우리는 시장식으로 서로에게 동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가장 아팠던 칼날은 내 식구에게서 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들이닥쳤죠.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이러다 꼬이는 건 우리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손목에는 이상한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끔 봤습니다. 이게 내 돈으로 샀겠니? 묻고 싶었지만 삼켰습니다. 딸 미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장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엄마 때문에 배정표가 늦어진대. 그러면 우리 몫이 줄어든대. 우리 몫. 그 말이 내장을 쿡 찔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돈을 나눠 가질 사람의 뜻이 되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몫은 가게야.
너희 몫은 너희가 벌어. 그날 밤 준호는 위임장을 훔치려고 제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자 종이 대신 손때 묻은 낡은 스테인리스 국자가 나왔겠죠. 제가 일부러 그 자리에 넣어둔 우리 집의 갑오. 준호는 국자를 던졌고 국자가 바닥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조금 깨졌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에 제출된 조합의 해명 자료는 엉망이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 표본은 엉뚱한 신도시였고 용역 계약서에는 수기로 덧칠한 흔적, 배정. 원칙엔 VIP 언급이 슬쩍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진이 웃으며 말했죠. 구멍이 이렇게 많으면 누가 봐도 보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임시총회 당일 장 변호사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외부 세력이 우리 사업을 방해합니다. 시장 구석의 장사꾼 몇 명과 어떤 초짜 법조인과 인터넷 여론이 그때였습니다. 좌중이 저절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구청장과 시의원, 그리고 검은 점퍼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특별사법경찰.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합 집행부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장 변호사가 당황해 서류를 감추려 할 때 아진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제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녹취록, 정보 공개 청구, 상인 탄원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합장 박용태는 포승줄에 묶여나갔고 장 변호사는 변호사단체 윤리위원회 회부 소식을 들었겠죠. 시장통은 얼어붙었고 저녁장은 죽은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불을 켜고 멸치볶음을 뒤집었습니다. 시장은 그 어떤 사건보다 배고픔에 충실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은 멈췄고 상인들은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잘했다, 명자야라는 말 뒤에는 그래서 우린 어떻게 먹고 사니가 따라붙었죠. 제 가게에도 언니, 임시 장터 어떻게 하냐, 비 오는 날은 어떻게라는 질문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만 하는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대안을 내야 했습니다. 그때 아진이 한 장의 도면을 꺼냈습니다. 선배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일합니다.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형 시장 리모델링 국비 12, 구비 매칭, 화재 설비, 냉난방, 공용창고, 공용배송센터까지.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합 해산, 공개 입찰, 상인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위임장 금지. 저는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매운탕을 끓여놓고 김밥을 썰어 큰 대야에 담아놓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주인 되는 방식으로 다시 하자. 반신반의가 섞였지만 누군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언니, 가자. 우리는 상인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은 나 아니었습니다. 생선 아저씨가 맡았고 회계는 김치 아줌마가, 물류는 붕어빵 청년이 맡았습니다. 나는 밥 담당. 회의마다 밥을 맡아도 결정의 손은 더 많은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쪼개져 있던 힘을 모았습니다. 구청과 시청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우리가 가져간 투명한 회계, 상인 전체 서명, 전문가 제안서를 보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해보시죠. 국비 매칭이 결정되던 날 밤 시장의 형광등 아래서 우리는 즉석 파티를 열었습니다. 조기구이 냄새, 맥주 캔이 칙 소리를 내며 열렸죠. 누군가 외쳤습니다. 명자 언니 장하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하지. 그러는 사이 준호는 잠잠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 닫으려는데 문턱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더군요. 수척한 얼굴, 손에 쥔 종이 봉투. 엄마 미안해.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국자가 들어있었죠. 스테인리스 자루에 바닥 스크래치가 깊게 패였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엄마 방 바닥. 그날 내가 던졌는데 줍고 보니 도저히 그냥 못 버리겠더라. 내내 갖고 다녔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바닥까지 가봤어. 장 변호사? 그 사람 내게 달콤하게 말하다가 돈 떨어지니 그냥 발 빼더라. 엄마 나 무서웠어. 저는 말없이 국자를 받았습니다. 국자는 차가웠고 묵직했습니다. 내 손바닥 위에 얹힌 수십 년의 노동. 배고프지? 고등어 남았다. 그날 밤 준호는 밥 2그릇을 먹었고 다음 날부터 시장 배달을 도왔습니다. 미영이는 더 늦었습니다. 시장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때쯤 웨딩숍이 망했다며 울며 들어왔죠. 저는 식초와 소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내가 했으니 냉장 쇼케이스는 내가 배워. 미영이는 공용 쇼케이스의 표준 청소법을 만들었고 협동조합 SNS 홍보를 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웨딩숍에서 길러진 감각이 장바구니 사진을 화려하게 만들었죠. 공사가 마무리되던 어느 새벽 시장 통로에 LED 등이 켜졌고 천장 스프링클러가 반짝였고 공용 스피커에서 느린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간판 아래 우리는 한 줄로 섰습니다. 구청장이 테이프를 자를 때 저는 제 자리에서 집게를 들었습니다. 명자 반찬 오픈. 손님이 밀려들었고 공용 배송센터의 전동 카트가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POS에서는 공동 마일리지가 찍혔고 상인협동조합 총무가 보조금을 결산해 공지판에 실시간 공개했습니다. 시장 곳곳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는 위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몰래 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입구를 넓힙니다. 몇 달 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재생 우수 사례 발표회 대표로 발표해 주세요. 저는 무대 위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알게 됐어요. 설명하지 않는 사업은 나쁜 사업이라는 걸요. 우리가 서류를 읽고 왜를 묻고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때 600억이라는 숫자는 도둑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지는 객석 맨 앞에 서 있었고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시청 복도에서 그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죠. 사장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지. 혼자 잘난 척하면 오래 못 간다는 걸. 이야기의 마지막은 고요합니다. 늦가을 시장 문 닫고 나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계가 말했죠. 공용 배송센터 흑자 전환이요. 생선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화재보험 단체 가입 완료. 붕어빵 청년은 쑥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야간 알바 추가해도 되나요? 주문이 많아져서요. 웃음이 돌았고 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새 스테인리스 국자. 자루에는 작은 각인을 새겨뒀죠. 명자 1호. 저는 상인협동조합 로고 옆에 그 국자를 걸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국자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달앱 연동 내일 테스트한다. 옆에서 미영이가 손을 흔들었죠. 엄마, 시장 라이브 이번 주말에 틀자. 제목은 김여사, 황금 티켓 대신 영수증을 들다.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길지 않냐?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길수록 잘 눌러. 그 말이 꼭 세상이 바뀌었다는 암호 같았죠. 사람들은 아직도 말합니다. 김여사, 운 좋았지? 아닙니다. 저는 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요구했고, 서류를 읽었고, 밥을 지으며 버텼습니다. 위임장에 사인을 미루고 국자 하나를 품에 넣듯 권리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600억? 숫자는 여전히 크고 소문은 언제나 빠릅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제 다른 말이 더 크게 울립니다. 오늘 국 끓일 사람? 내가 할게. 대신 너는 설명해. 저는 여전히 시장통 김여사입니다. 아침 5시엔 불을 켜고 저녁 8시엔 셔터를 내립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셔터 안쪽 벽에 붙은 글귀 하나. 우리는 위임장을 내주지 않는다. 대신 서로에게 국자를 건넨다. 그게 제가 손에 쥔 단단하고 반짝이는 진짜 황금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 티켓은 여러분 것도 될 수 있어요. 시장이든 회사든 집안이든 설명하지 않는 권력에게 아니오를 말하고 함께 예를 만드는 자리를 찾는다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제발 하나만 해주세요. 내일 누군가가 분홍색 형광펜 칠한 서류를 내밀면 그냥 사인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왜? 그 한마디가 우리 각자의 600억을 지키는 첫 문장입니다.